모병제 반군수포제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병제, 반군수포제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영원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가 병역 원칙이어서 다른 것으로는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 이야기는 전략적인 것이라서 심심하면 혹은 때만 되면 나오는데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 모병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의혹을 두고 볼 때 군기강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과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기강의 문제인 것인데 그런 기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피할 방법으로 모병제를 생각해내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군의 특성을 문제 삼아서 일부에서 군의 한부로 손을 대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주류적이고 보편적인 여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략적 측면으로 자꾸 양쪽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군은 어쩔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왕좌왕하면서 적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 10중 8구죠. 명령은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 알다시피 아주 쉽고 분명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군에게 군기강 확립에 나서라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병제를 한다 군의 민주화를 한다 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면 간단명료가 아니라 복잡모호가 되어서 군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됩니다. 또 반군수포제는 임진왜란의 그 허구성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징병제만큼은 강력한 국방력을 구성하지도 못합니다. 이러면 또 미국과 기타 선진국 군대를 봐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 10중 8구이신데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똑같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일단 안보 환경이 우리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적과 대치하고 있고 주변 집단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것도 군을 빡시게 체험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야 합니다. 용기만 있고 마음만 있다고 다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이니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력도 좋고 또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정신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우리와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선진 강국들은 자국의 국방 문제도 문제지만 국제전략적 안보에 중점을 두어 군사력을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도정에 있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아마 다른 상황과 환경하에 군사력 문제나 징병 문제가 또 거론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략적으로 군의 민주화 이런 면도 군사력 약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은 무지하게 어렵게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천하의 온통 나 혼자뿐입니다. 물론 애국 회원님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실 것인데 이렇게 보면 온통 혼자뿐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이고 회원님들도 군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모병제를 한다면 군에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단 1%만이 모병제해도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병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징병제를 하면서도 각종 병과의 지원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사관을 모집하여 첨단 전력에 우선 배치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전투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군을 이원적으로 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거에 이렇게 해서 군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신식군하고 구식군하고 차별대우해서 벌어진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징병제를 계속하면서 정군을 첨단 전력으로 건설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서 69만의 첨단과학군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 병역 문화의 특성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할 때는 언제나 징병제였습니다. 모병제는 전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나 국력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만 시행하였던 전략적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손들에게 강력한 국가, 강인한 정신력,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원칙으로 해서 기타 융통성을 가지는 제도들은 군사력 증강의 경우에만 채택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무리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병제, 반군수포제는 전쟁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국력 약화를 위해서라면 채택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에 버금갈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기체계가 발달하여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무기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군대 제도는 유지하여 대한민국 남여자들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갈고 닦는 인생 도장의 형태로라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징병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